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4년 지방직 7급 5번부터 8번까지 문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있죠?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혼합 주사 모형에서는 아시겠지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두 개를 섞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모형이죠. 거기서 문제성 있는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선호가 확실하지 않다. 기술도 확실하지 않다. 참여자도 일시적이다. 이건 다 쓰레기통 모형이 설명하는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성 있는 선호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 설명하는 문제성 있는 선호이기는 하지만 이게 혼합주사 모형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기술 역시 쓰레기통 모형이 쓰고 있는 전제입니다. 쓰개라고 쓰네요, 또. 쓰레기통. 자,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요거는 최종 모형의 특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최종 모형은 아시겠지만 합리포괄을 쓰되 정책 결정의 전반부 전략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초합리성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3번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그러면 문제 중심의 탐색이란 표현을 쓰느냐? 안 하죠. 문제 중심의 탐색은 아시겠지만 회사 모형이 쓰는 표현입니다. 정책 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탐색할 수는 없고 관심 있는 문제 중심으로만 대안을 탐색하는 건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요거는 회사 모형의 특징이고요. 자, 가장 마지막 앨리스 모형입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 1번이죠.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 목적, 국가 전체의 목표를 극대화하도록 의도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의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53조가 무슨 원칙이 예외래요. 사실 국가재정법에 예외가 들어가 있는 건 예산 총계주의밖에 없으니까 답을 찾는 건 너무 쉬웠을 텐데 자, 일단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표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 번 읽어봤지만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 여기와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입 대체 경비죠. 수입 대체 경비의 경우, 그러니까 수입을 지금 현재 경비로 대체하는 거죠.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 요거에 관련된 경비. 그래서 수입을 경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6번이 설명하고 있는 예외는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예외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는 일단 지금 보시는 수입대체 경비, 현물 출자, 전대 차관, 차관 전대 등이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6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요금제는 자연 독점되죠.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집합제는 아시겠지만 집합제의 경우는 집합적인 소비가 가능한 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공공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컬렉티브 굿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퍼블릭 굿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의 혜택을 차별화시키거나 서비스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비배제성이 나타나죠. 배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이거는 공유제에도요.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유제 역시 비배제성이 나타나죠. 뭐 얘기 되었으니까 4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공유제는 비배제성은 특징이 맞지만 고가야 됩니다. 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아니라 경합성,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국방이나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죠. 국방이나 외교, 여기는 공공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선지, 여기 제가 또 말실수를 할 뻔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공유제가 아니라 공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X고요. 3번 시장제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 맞습니다. 하지만 가치제의 경우에는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자, 7번의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4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나라 책임운용기관 제도에 대한 내용 이미 문제에서 너무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사업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책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이 되죠. 중앙책임운영기관이고요. 대부분은 각 기관의 소속기관들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맞고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개방형 직위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기는 2년에서 5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맞는 선지입니다. 하지만 4번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종합평가 대상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하죠? 책임운영기관 대부분이 소속기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평가에 해당할 거고요.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요거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8번까지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죠? 다 지금 보시는 지방직 7급 24년 문제는 눈에 굉장히 익숙한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익숙한 문제들이 진짜 우리에게는 꼭 잡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